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이며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 넉넉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유학까지 부담 없이 다녀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일하였으나 직장 생활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여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지만 오랜 설득 끝에 아버지 밑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부 사업부를 가지고 나와 계열사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매출이 잘 나오던 사업부였기 때문에 첫 사업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와 경험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변호사였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와 조언을 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하면서 친해졌고 결혼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도 커지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밖에서 보이는 저희 부부는 성공하고 행복해 보이는 부부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넘어가니 아이를 가지기를 원했지만 저는 아직은 좀 더 일도 하고 싶고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만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육아 도우미를 통해서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꼭 낳아야 할 필요성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부부가 모두 아이를 원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가지고 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 저희 부부 나이가 3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아이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었고 결국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엄청 기뻐하였지만 저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된 임신이 아니라 거의 남편의 계략에 속아서 된 임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임기 시즌에 퇴근 후에 유독 술 한잔하자며 술자리를 만들었고 그럴 때마다 평소보다 더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가면서 정신을 못 차릴 때까지 술을 많이 마시게 만들었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남편은 피임을 잘하였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저는 그 말에 여러 번 속아서 어느 순간에 임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거짓말 및 의도한 것도 아니고 피임 도구 불량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신 우울증까지 왔는데도 남편은 계속된 잠자리를 요구하였고 정말 미칠 것만 같아서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한 초반에도 몰래 제 방에 들어와 잠이 든 조합관계를 가지고 나가곤 했습니다. 여건이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때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고 남편의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바람 피운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문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내연녀와 데이트하고 숙박업소에 들어가고 차 안에서 스킨십하는 등 수많은 사진들과 그것에 관련된 카드 내역들이 차곡차곡 쌓였고 그것들을 본 남편이 순순히 바람피워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한 번이 실수라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지난날의 상처들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바람까지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며칠도 안 돼서 뱃속에 아이를 유산하였고 그 후에는 남편과 이혼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하면서 그나마 남편에게 남아있던 일말의 정마저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라면 치가 떨렸고 다시는 연애와 결혼 같은 것을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에만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40살이 되고 나니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나름 성공을 이루었지만 기쁨과 여유를 같이 즐길 가족도 없고 그 흔한 취미도 없었습니다. 살면서 가본 여행이라고는 전 남편과 간 신혼여행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만 하다가 늙어버리면 나중에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노는 것도 놀아봤어야 할 것이고 같이 놀 사람이 있어야 놀 텐데 그렇지 못한 저에게는 난감하고 어려웠습니다. 몇 번 떠난 해외여행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무언가 불편하기도 했고 수시로 회사 업무 전화를 하면서 국제전화비만 왕창 나오고 여행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행도 제대로 못 즐기고 말도 음식도 안 맞는 곳에서 비싼 돈 들여가면서 있는 것보다는 한국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는 제주도에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가서 쉬었다 오는 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내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외진 곳에 있는 전원주택이어서 그런지 갈 때마다 풀들이 제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풀 베고 청소하고 먹을거리 사려 마트 다녀오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바빴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니 여행 오는 기분이어서 좋기는 하지만 제주도를 즐기지 못하고 매번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결국 큰 마음을 먹고 한 달에 일주일은 제주도에 머물면서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서 업무를 끝내고 나면 구경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서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웃사촌들과도 왕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이웃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한다고 하여서 놀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술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어울리다 보니 너무 마음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좋았던 저는 다음번에 제주도 내려가면 제가 파티를 열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서 제주도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음먹었던 대로 동네 사람들과 파티 약속을 잡고 혼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성이 자란 풀도 베야 하고 각종 장도 봐야 하고 테이블 세팅 등 파티할 장소도 만들어야 하고 먹을 것도 만드는 등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옆집에 살고 있는 남자가 시간이 된다면서 왔습니다. 남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저는 그냥 혼자 할 수 있다고 가라고 하였지만 혼자서 어떻게 다 할 수 있냐면서 괜찮다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막했던 저로서는 고맙기는 했지만 제 집에 외간 남자와 둘이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했습니다. 그런 저를 눈치챘는지 조심히 저에게 혹시 최근에 이혼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던 저는 퉁명스럽게 최근은 아니지만 이혼한 것은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도 이혼했고 배우자에 대한 상처가 커서 무작정 여자라면 거부감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면서 제가 왠지 그래 보이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혼한 이야기와 전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한참을 각자 전 남편, 전 부인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준비도 얼추 끝이 나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고 그날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가고 나니 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조용히 치우고 있는데 집에